이런 얘기 하잖아요. 큰 정부. 작은 종. 맞아요.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근데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을 보호하려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죠. 자연 상태에서는 질서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폭력의 독점이죠. 국가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죠. 네. 경찰력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인 간의 복수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복수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독점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만큼 국가라는 조직은 그러니까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개입을 하니까 국가인 거죠. 개입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건 자연 상태죠.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니까 국가의 개입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어디까지 개입을 할 것이고 어디까지 용인할 것이냐,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자본주의. 자본주의 이꼴 시장경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시장경제라는 건 뭡니까? 자유를 맡기는 거죠. 시장에서 알아서 돌아가도록 자유를 맡기겠다 이런 거죠. 좀 더 가볼까요? In most of the world,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capitalism and free market 자유시장입니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accepted today as constituting the best system for allocating economic resources and encouraging economic output.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줄게요. allocat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allocate라고 하면 할당하다 이런 거죠. allocating economic resources.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 분배하는 거죠. 오케이? 나눠주고 encouraging economic output. 경제적인 결과물을 권장하는 것을 위해서 이건 최적의 시스템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잠깐 여기까지.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놓고 봤어요. 이것은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죠. 경제적 자원의 배분이라든지 또는 경제적 결과물을 권장하는 이런 거죠. 한마디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다. 최적의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Nations have tried other systems. 근데 이 자본주의나 시장경제, 자유경제,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거 말고 다른 걸 시도한 나라들도 있죠. 우리 위에도 있잖아요. 우리 위에 있고 옆에도 있죠. 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such as socialism. 소셜리즘은 뭡니까? 사회주의. 커뮤니즘은 뭡니까? 공산주의를 커뮤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채택한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나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they have either switched wholesalers. 잠깐만, either 나왔으니까 뭘 찾아야 되니? or 여기 있네요. 그들은 아예 확 바꿔버리든지 아예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adopted aspect of free market. 이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측면들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주의 이쪽으로 갔다가 자본주의를 적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중국스러운 자본주의인 거죠. 왜냐하면 완전한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완전한 시장경제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이 굉장히 크죠. 나라에서 하지 마. 그럼 안 하는 거예요. 해. 그럼 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Despite the widespread acceptance of the free market system, markets are rarely left entirely free. 잠깐만, 여기까지. Despite라는 단어에 밑줄 쳐볼까요? Despite가 뭡니까? 양보죠. 양보예요, 양보. 그럼 양보가 나오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서로 다른 이야기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나오는 얘기는 뭐야? Widespread acceptance of free market system. 다시 말해서 자유시장 시스템의 광범위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죠. 맞아요?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free market system 이 플러스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rarely left entirely free 완전히 자유롭게 남아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거의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한 자유가 아니래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잠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이런 거다. 그러니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 갖는다? 우월성을 갖는다. 우월함을 갖는다. 그 우월함을 그냥 내가 쓴 거야. 우월함을 갖는다는 건. 왜 우월함을 갖다 말했냐면 다른 경제 체제를 선택했다가도 돌아오잖아. 그럼 체제 정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오케이? 우월함을 갖는다. 오케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용이 있어요. 오케이?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어요. 허나 그렇지만 광범위한 수용이 되고 있지만 얘네들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잠깐만. 완전한 자유가 아니래. 그럼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자유가 아니래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프리가 뭡니까? 프리가 뭐예요? 프리. 자유잖아요. 자유가 뭔데요? 내버려 두는 거. 뭐가 없어요? 나를 속박하고 규제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규제가 없는 거죠. 오케이? 자유, 그러니까 그래서 free라는 단어가 자유란 뜻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없다란 뜻도 있죠. 오케이? sugar free. 슈거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카페인 free. 카페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윤호 생각해봐. 윤호 아까 막 내가 말하는 뭐 집어 던지잖아. 개념 free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없다 이렇게 됐죠. 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 규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완전한 자유가 아니래요. 그럼 뭐가 존재한다? 규제가 존재한다. 그 규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오는 거죠. 오케이? 국가의 통제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가보죠. government 나오죠. 정부. 이 정부라고 하는 애가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takes many forms.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ranging. 이런 거 되게 좋아요. range란 단어가 어떤 범위에 있다 이거거든요. 범위에 있는 건데 그 범위를 from 여기서부터 from이 나왔어요. 그럼 뭐 찾아야 돼요? 그렇지. to 여기까지요. from A to B가 되는 거죠. 어떤 것부터?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w and regulation. 법령과 규제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꽤나 적극적인 거죠, 이거는. 그죠? 아니다. 법을 만드니까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거죠.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형태로부터 to 어디까지? direct participation. 직접적인 관여까지. in the economy through entities like the U.S. Mortgage Agency. 그 영어에서 MORT, 몰트가 들어가면 전부 다 죽음과 관련됩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오케이? 몰기지. 그래서 너희 그 누구냐? 걔 있잖아요. 그 볼드모트도 그렇고요. 볼드모트죠. 과감한 죽음 이런 거죠. 오케이? 무시무시한 죽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걔 있잖아. 그 피라미드 이집트 가면은 피라미드 그 파라오 왕 있잖아요. 걔 옆에 걔를 지키는 전사들 있죠. 영원히 죽지 않는 전사들. 이모탈이라죠. 이모탈. 세계에서 남느냐? 있어요. 몰트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잠깐만. 몰트가 죽는 건데 몰기지라고 썼잖아요. 몰기지가 뭡니까? 잠깐 스펠링 틀린 것 같은데? G 안 썼죠. 몰기지죠, 몰기지. 몰기지 맞나요? 몰기지가 뭐예요? 몰기지가 저당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당이라는 뜻인데 이게 왜 죽음과 관련됩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윤호한테 윤호 아까 놀려서 미안해. 나 5만 원만 꺼줘봐. 윤호 뭔 말을 했으면 내가 널 뭘 믿고 5만 원을 꺼줘? 그럼 알았어. 자, 이거 내가 분필 맡길 테니까 5만 원만 꺼줘. 이게 뭡니까? 이게 저당이죠. 맞아요? 근데 5만 원 이걸 맡기고 5만 원 빌렸어요. 내가 5만 원 돌려줬어요. 그럼 얘는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갚지 못했어요. 얘는 사라지죠. 사라진다고요. 죽어서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몰기지인 거예요. 이게 저당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뭐냐면 몰기지 에이전시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런 개입을 한다는 거죠. 미국에 몰기지 에이전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국가 기관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담보 대출 같은 것들을 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됐죠? 이 몰기지 에이전시와 같은 그런 엔터티, 조직이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국가,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 이꼴 무슨 말이야? 다양한 정부의 개입이 있다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Perhaps the most important form of government involvement, however, 그러나 굉장히 다양한 형태거든요.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는 이렇게 여기서 however는 그러나라는 느낌보다는 근데 있잖아?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되게 많아. 그런데 관련되진 그 정부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comes in the attempt of central bank and national treasuries to control the effect of ups and downs of economic cycle.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죠. 뭐니 해도 화폐.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게 뭡니까? 그 국가의 은행, 중앙은행이 있는 거죠. 중앙은행. 한국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경제적인 정부의 개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이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렇게도 사람들이 말이 많았던 거예요. 왜? 비트코인이 뭡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P2P 방식이잖아요. P2P 방식으로 거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단과 말단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 통제가 없어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통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중앙은행이 있는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경제적인 수탈을 할 때 초창기에 했던 게 뭡니까? 땅.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우리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일본 은행 그죠? 일본 화폐를 발행했죠. 일제 뭐라 그러죠? 일제 화폐라고 하나요? 엔화 말고요. 일본 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우리나라에 발행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 돈을 쓰게 했다고요. 그게 경제적으로 아예 복속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니네 내 미치야라고 아예 꿇어 앉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가장 중요한 형태가 뭐가 되는 거야? Central Bank,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거죠. 중앙은행. 그렇죠? 다양한 개입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여기서 추가해요. 그냥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중앙은행.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지문 보세요. 교재 보세요. 교재 어디 보시냐면 2번, 5번, 6번 세 문제를 풀 거예요. 2번, 5번, 6번 세 문제 풀 건데 2번을 먼저 보세요. 2번. 당근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낱말이 정하지 않은 것. 몇 번입니까? 첫 번째 optimal이라는 표현 나왔죠. 1번 보니까 맨 윗줄에 In most of the world, capitalism and free markets are accepted today as constituting the optimal system. 잠깐만, optimal system이라고 썼는데 원래 본문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냥 the best system이라고 나왔잖아. best가 뭐예요? 최고란 뜻이죠. 우리 그 요번에 또 영화 개봉했잖아요. 걔네들은 맨날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한국이란다. 지구에 와서 싸우잖아. 그 대장 누굽니까?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영어에서 옵트가 들어가면 좋다는 뜻이에요. 옵티머스 프라임. 좋은 놈 중에 짱이다 이런 거죠. 대장 이런 일인 거죠. 옵티머스가 좋다는 거죠. 옵티멀이 뭡니까? 최적이란 뜻이에요. 얘가 동의어가 됩니다. 옵티멀이란 단어랑 베스트란 단어가 동의어예요. 최적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괜찮아요. 두 번째 갑시다. But 그러나 두 번째 밑에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But 그러나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they have either shifted라는 표현을 썼는데 본문에서 뭘 썼습니까? switch라는 단어를 shift라는 단어로 바꿔 쓴 거거든요. shift가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니까 government involvement takes many forms. 이게 되게 다양한 형태를 갖거든요. 정부의 개입은 되게 다양한 형태를 갖습니다. 뒤에 보니까 ranging from 어디서부터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w and regulation. 됐어요? 아주 법령과 규제의
재정과 실행이라고 하는 형태로부터 to 어디까지? direct anticipation. anticipation이 뭡니까? anticipation 뭐예요? 이건 예측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예측을 해. 뭘 해야 돼? participation. 참여를 해야죠. 오케이? 여기다가 participation이 이제 참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anticipate는 예측하다. 예측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anticipation이 들어가는 정답 3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4번이 되겠죠. 그죠? 여기 3번 내가 안 읽었구나. widespread adoption이죠. 채택. 여기서 뭐 나왔어요? acceptance, 수용이란 단어랑 채택, adoption 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온 거죠. 됐습니까? 정답은 4번 되겠네요. 3페이지 넘어갈게요. 뒤에 5번 봅시다. 요약문 완성입니다. 요약문. 우리 글의 내용을 아니까 바로 갑시다. 문제로. while free market, while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뭐뭐인 반면에 while free markets,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have blank globally.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대요. 잠깐만.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있죠.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있어요. 뭐가 어울릴까요? prevail 이란 단어가 만연한 이란 뜻이에요. 만연한. 혹시 이 단어 알아요? prevalent. 만연해 있는 이란 형사고요. 이 형사에 대한 동사가 prevail인 겁니다. 오케이, prevail. 만연해 있다. 만연해 있다 어때요? 나쁘지 않은데요? diffuse, 퍼져 있다. spread, 퍼져 있다. wane, 수그러든다. evolve, 발전한다. 어떻게 맞습니까? prevail 괜찮죠? prevail도 괜찮고요. spread도 괜찮죠? 오케이? 괜찮죠? 1번, 3번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due to their merits, 장점이 있거든요. 장점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are under government blank. 그들은 under, 뭐 아래에 있어요? 정부의 이것 아래에 있습니다. 정부의 뭐? 정부의 개입. 정부의 개입, 정부의 통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개입과 통제라는 단어를 쓰는 거니까 어떤 게 들어가요? intervention. intervention이라는 개입이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가는 거죠. 다음 6번 하나 더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걸 찾으래요. 답할 수 없는 거. 이건 정답을 골라보세요. 고를 수 없는 겁니다. 윤호 몇 번? 네. 세준 몇 번? 오케이, 3번 봅시다. How much is free market restricted by government intervention? 정부 개입에 의해서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규제받는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입이 있어. 개입의 범위, 이렇게 개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접적인 개입도 있고 직접적인 개입도 있어라고 했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하지 않았죠. 정답은 3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갈게요. 23번입니다. 자, 해볼까요? 그죠? While leaders often face enormous pressure to make decisions quickly. 우리가 대장들한테 바라는 건 그런 거죠. 빠른 판단,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원하죠. 지지부진하게 실기하는 걸 원치 않아요. Premature decision are the leading cause of decision failure.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빠르게 판단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한 끗 차이인데 decision quickly 빠르게 판단한다라는 것과 premature 하다라는 것이 한 끗 차이죠. 근데 빠르게 판단해서 결과가 좋으면 빠른 판단이 되는 거고요. 확 서둘러서 했는데 망하면 premature decision 성급한 판단이 돼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다. 서로 반대. 여기서 while이란 단어도 아까처럼 반면에 라고 읽어야겠죠. 이렇게요. 결국에는 이런 거죠. 빠른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premature 성숙하지 못한 판단이 있는 거죠.
이렇게요. 둘이 한 끗 차이인데. This is primarily because leaders respond to superficial issue of the decision rather than taking the time to explore the underlying issue. 동사 지금 두 개. 접사는 여기요. 질문할게요. 잘 들어봐.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이 디스 있잖아요. 이 디스는 퀵 디시전을 말하는 겁니까? 프리머추어 디시전을 말하는 겁니까? 잘 봐봐. 이거 보세요. 봐봐. 실제로 너희가 글을 읽을 때에도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냥 생각해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반면에라니까? 저것도 일종의 양보라고 읽으면 되죠. 양보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서로 반대잖아. 필자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퀵 디시전이야, 프리머추어 디시전이야. 프리머추어 디시전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뒤에 나온 디스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프리머추어 디시전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 이거 많이 했었죠. This is because죠.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그러니까 빠른 판단이 아니라 성급한 판단을 해버리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Leaders respond to the superficial issue of a decision. 그 결정이 superficial issue예요. 표면적 가치, 표면적인 문제만 바라보거든요. 잠깐만. 이게 premature decision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어떤 거? 피상적인 superficial, 피상적인 사건의 피상적인 면이 있고요. rather than taking the time to explore the underlying issue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인 이유가 있고 underlying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피상적인 것을 봤기 때문입니까? 기저에 깔려 있는 걸 봤기 때문입니까? 피상적인 걸 봤기 때문에 미성숙한 성급한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뭘 썼어? rather than 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underlying 보다는 superficial을 보니까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이런 거죠. 도윤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난 못 알아듣겠어 라고 성급한 판단을 하고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무슨 말이지? 라는 표면적 가치만을 바라보고 어려워 멍 때려야지 라고 성급한 판단을 했죠. 우리는 성급한 판단은 대가가 따르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 대가는 잠시 후에 치르게 되겠죠. Bob Carson. 잠깐만. Bob Carson 나오자마자 뭡니까? 예시죠. Bob Carson is a good example. 여기 예시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A good example of a leader exercising patience in the face of diverse issue. 어머나, 잠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diverse issue.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 측면에서 patience, 인내력, 참을성을 실행한 리더의 가장 훌륭한 예시입니다. 잠깐. 그러면 법 컬슨은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가겠죠. 오케이? 여기로 가겠죠. 빠르지만 신중한 판단인 거죠. 오케이? 밥 칼슨 이란 사람은 이 사람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이 사람의 핵심 가치는 patience죠. 인내를 가졌어요. 인내. 됐습니까? 인내는 뭐랑 반대말입니까? 프리머추어 반대말이죠. 됐습니까? 성급했잖아. 이 사람이 뭐 했는데? In the economic downturn of early 2001 2001년 경제적인 굉장히 불황이 있었나 봐요. 이때 Real Precision Manufacturing 회사 이름입니다. 이 회사는 faced a 30% drop in revenue. 수입 30% 감소.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30%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벌다가 3분의 1이 날아가면 얼마 버는 겁니까? 100만 원 벌다가 70만 원 버는 거예요. 그잖아요. 대단한 감소죠. 3분의 1이 날아가 버린 거니까 30% 감소했대요. 경제난이 있었던 거죠. 오케이? 되게 어려웠어요. Some members of the senior leadership team favored layoffs and some favored salary reduction. 이제 시니어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전무도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경영진 있을 거 아니야. 경영진에서 와가지고 자릅시다. 인력 감축합시다.
인력 감축합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잠깐 밥 칼슨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시니어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니어가 여기에 있겠죠. 이 시니어들의 선택이 뭡니까? 정리해고죠. 레이오프. 자릅시다. 또 하나. salary reduction. 임금을 삭감합시다. 월급 줄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들은 이런 선택을 했어요. While it would have been easy to push for a decision and call for a vote in order to ease the tension of the economic pressure. As a co-CEO, Bob Carlson helped the team work together and examine all the issues. 동사 지금 2개. 물론 이게 그냥 그렇게 합시다.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뭐가? To push for a decision. 그러니까 그 결정을 밀어붙이는 거죠. 결정하자. 이렇게 합시다. 또는 call for a vote. 투표합시다. 그냥 다수결로 하자. 그냥 내가 책임지지 않고 그냥 다수결하자. In order to ease the tension of the economic pressure.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냥 빨리 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었더라면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쉬웠을 반면에 as co-CEO Bob Carlson, 이 Bob Carlson이라고 하는 CEO 잠깐만요. 미안해. 이거 아니다. CEO로서 as co-CEO 공동 경영자로서 Bob Carlson은 help the team work together. 잠깐만. 이 사람은요. 팀이 work together. 함께 일하도록 했고요. Examine all the issues. 그 모든 문제들을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이 밥 칼슨이라는 사람은 참은 거죠. 일단 참은 거지. 참으면서 뭐 했어요?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가 했던 것은 정리해고나 임금 삭감이 아니라 work together and examine issue. all the issues.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검사하자. The team finally agreed on salary reduction. 물론 이 팀이 임금 삭감에 동의했어요. 오케이, 임금 삭감합시다. 거기에 동의하긴 했어요. 결국 하긴 했죠. Knowing that, 알고 있어요.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그들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도 They had thoroughly examined the implication of both possible decision. both possible decision. 그 양쪽의 가능한 결정의 내용을 완전하게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knowing that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임금 삭감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됐죠? 만약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임금 삭감은 요거 임금 삭감이라는 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고. 생각해 보면 정리해고합시다. 그냥 임금 삭감합시다. 라고 premature decision 한 상태에서 임금 삭감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반발이 나왔겠죠. 당연하죠. 야, 이씨, 여기서 더 깎어? 원래도 많이 안 줬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게 그렇구나 라는 걸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임금 삭감을 하면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이해와 agree on,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1번 보세요. 1번.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주제로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데 1번 loss of competitiveness due to potential barriers that make effective decision making difficult. 경쟁력의 상실. 일단 이 경쟁력의 상실에 대한 얘기입니까? 일단 경쟁력의 상실은 말부터 아니에요. 1번 지우시고요. 2번 flawed decision made by intelligent. flaw가 뭡니까? 결함이라는 뜻이죠. flawed decision made by intelligence.
똑똑한 애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함이 있는 결정. 결함이 있는 결정이 아니라 빠른 결정을 하느냐, 인내력을 갖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얘 앞부분이 아니에요. 3번 Patience in the discovery of the underlying nature of the decision issue. 디시전 이슈에 대한 underlying nature, 기저에 깔려있는 본질을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의 참을성. 결국 참을성, 인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저에 깔려있는 문제를 발견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3번으로 갈 수 있겠죠. 됐죠? 한 페이지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3번을 풀죠. 3번 문제 보죠. 바로 갈게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죠.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좀 시간을 드릴게요. 1번에 나오는 hasty가 성급한이란 뜻입니다. hasty. shallow는 얕은이란 뜻이고요. 그 3번에 perseverance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게 인내란 뜻이에요. 인내. 이게 patience랑 동의어가 됩니다. 4번에 push, 이건 push가 그대로 나왔고요. 5번에 roughly라는 표현 나오는데 잠깐만,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 해보고 나서 그래야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봐야죠. thoroughly라고 봐야지 roughly 대충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뭐 나왔어? thoroughly, 완전하게, 자세하게 라고 말했고요. roughly는 대충 이렇게 rough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여기 5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보죠. 자, 비교적 간단하죠. 이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어떤 거? 핵심은 다양성이죠. 오케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있으면 외부의 피해에 대해서, 외부의 피해, 외부의 압박에 대해서 어때요? 견디는 힘, 적응력이 높아집니까? 작아집니까? 높아진다는 거죠. 오케이? 잘 견뎌낼 수 있다, 이 말 하는 거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빠르게 갑시다. 이게 농부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농부들이 원하는 것은 to produce the highest possible time averaged crop yield, averaged over many years. 수년에 걸쳐서 평균이 이렇게 내져 있는 그런 time average crop yield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원치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농부들이 이렇게 평균치를 매겨서 딱 요 정도만 생산하면 되지, 이렇게 원하는 건 아니에요. 뭔 소리냐? 좀 더 가볼게. If your time averaged yield is marvelously high as a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9 great years and 1 year of crop failure, you will still starve to death in that 1 year of crop failure before you can look back to congratulate yourself on your great time averaged yield. 동사점 2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그 타임 에버리지, 시간에 의해서 평균치가 매겨진 그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높을 수 있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1년 농사 지었더니 100 일하는 만큼이 생산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되게 높을 수는 있어요. As a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10년 동안, 10년 평균 매겼더니 10년 동안 했더니 9년간 풍년, 9년간 풍년이 들어요. 그리고 1년 흉년이었어요. 이렇게요. 이 상태야. 그러면 이건 좋은 거잖아요. 10번 중에 9번 풍년이고 한 번만 흉년이었단 말이야. 그럼 평균치를 내면 90%의 성공률.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걸 원하지 않는데요. 이해 됩니까? 왜요? You will still starve to death. 당신 그러다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잠깐 요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In that. 대답했는 전치사를 쓰지 마. 이거 아니라 그랬죠. in that이 뭡니까? 접속사죠. in that 자체가 이거 꼭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몇 번 나왔었습니다. 뭐뭐라는 면에서. 뭐뭐라는 면에서. 1 year of crop failure before you. 당신 앞에 1년의 흉년. 딱
한 번 흉년이 들었단 말이야. 딱 한 번 흉년이 들었는데 그것이 can look back to congratulate yourself on your great time average yield. 잠깐만요. 잘못했다. 미안해. 잘못했어. That 1 year of club. 미안해요. 이렇게 쓰는구나. 미안해, 잘못했어. In that 1 year of crop failure. 이렇게. 미안해. 여기서 that 1 year가 뭘 말하는 거야? 요 흉년, 1년의 흉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흉년. 그 한 번의 흉년 앞에서 당신은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뭐 하기 전에? Before. 얘가 접속사입니다. 미안해요. Before you can look back to congratulate yourself on your great time averaged yield. 9년 동안이나 성공을 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축하하고 기념하려고 뒤돌아보기 전에 그 1년간의 흉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됐어요? 다시 여기까지. time averaged yield가 있어요. 이것을 말하면 자, 이건 극단적으로 이렇게 어려봅시다. 9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요. 1년 흉년이었어요. 본문에서는 success, failure 이렇게 말을 하긴 했죠. 근데 이걸 보면 그냥 이것만 보세요. 9번. 야, 확률이 10번 중에 9번이에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average가 굉장히 90%야. 굉장히 높은 건데 이것들은 이건 농부의 바람이 아니에요. 농부들은 이걸 원치 않아요. 이걸 원치 않습니다. 왜요? 9번 풍년이 들어서 그걸 축하하고 기념하겠죠. 얘에 대한 축하가 있고요. 1년 흉년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 농부들은 어떤 것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starve to death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케이? 한마디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올 한 해 농사를 다 망쳤어요. 통째로 날렸어. 그럼 어떻게? 왜냐면 농사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뭡니까? 농사의 특성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1년 농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농사 지어서 1년 동안 이렇게 먹고 사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건데 1년 아예 통째로 망하면 그 1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잠깐만. 안정성이 떨어지죠. 외부 압박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좀 더 뒤에 가볼게요. Instead, 그 대신에 그걸 원치 않아. 그 대신에 인셋 왜 나오는지 아시죠? 인스테드도 일종의 역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원치 않아. 그 대신에 The peasant aim, 이 농부들이 원하는 것은 is to make sure the produced yield of the starvation level in every single year. 그냥 한 해 평균 그런 거 하지 마. 10년 평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every single year, 1년 단위로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굶어 죽는 것보다 살짝 위쪽에 생산량을 보장하는 것.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 생산량을 make sure, 보장하는 것. 그것이 농부들이 원하는 겁니다. Even though the time averaged yield may not be highest. 비록 time averaged yield may not be highest. 또 이것에 대한 평균치를 내보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그냥 보장하는 것. 1년 단위로. 오케이? 이걸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농부의 바람이 아니래. 그럼 농부의 바람은 뭔데요? 농부의 목표. 농부들의 목표는 뭔데요? Above starvation.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보다 살짝 위쪽에 single year. 1년 단위로 의 생산량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농부들이 원하는 거죠. That is why. 그 결과, 그에 대한 결과로서 That is why field scattering may make sense. 그러다 보니까 field scattering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잠깐만, 이걸 원한다고요. 이걸 원하다 보니까 field scattering, scatter가 뭡니까? 흩뿌리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농경지의 확대죠. 오케이? 농경지의 확대,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됐어요? scattering field. 농경지를 흩뿌리게 됐죠. 오케이? 여기저기요. 다양성이요. 됐죠? 뒤에 if you have just one big field. 만약에 당신이 커다란 밭이 하나요. 큰 밭 하나 있어요. 한 10,000평짜리 하나 있어요. No matter how good it is on the average. 그 평균치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you will starve when the inevitable occasional year arrives in which your one field has a low yield. 뭐 이렇게 많아? 만약에 당신이 커다란 밭 하나 있어요. No matter how good 여기까지입니다. It was. 그것이 평균치가 얼마나 좋건 간에 평균적으로 막 100, 200이라고 하는 양을 생산해 낸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you'll starve. 당신은 굶주리게 될 겁니다. When the inevitable occasion year arrives in which your one field, 당신 큰 밭 그 하나가 has a low yield, 되게 낮은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occasional year, 그 피할 수가 없는 occasional year가 도달했을 때는 당신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어요? 평균치 하나니까 그 평균치가 낮아도 끝나는 거죠. 아무리 넓을지언정. But 그러나 if you have many different fields, 만약에 당신이 들판이 여러 개예요. 밭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varying independently of each other, 서로 varying해요. 서로 independently 중요한 말이죠. 독립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밭을 가지고 있다면 then in any given year, 그 어떠한 해에도 some of your fields will produce while even when your other fields are producing poorly. 이렇게 되면 만약에 당신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밭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해에도 당신의 밭은 언제나 항상, 심지어 다른 들판이 거지 같은 생산량을 보여줄지라도 당신의 밭은 언제나 어느 정도 well produce와 생산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됐죠? 이 scattering field에 대해서 one large라고 썼나요? big field라고 썼군요. big field, one big field라고 쓸게요. one big field, 이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different field, 크다는 얘기는 따로 없어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어디가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좋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 이게 뜻하는 바가 뭐야? 아까 처음에 말했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24번입니다. 자, 몇 번 볼 거냐면 2번을 보세요. 2번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밑줄쯤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죠. 또 그 알맞지 않은 단어를 찾는 겁니다. 이거 좀 읽어봐야겠죠. 이거 몇 번? 5번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maintaining, 유지한다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유지한다가 독립적으로 다양성을 간다. 다양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maintain이 아니라 varying.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maintain이 유지하다라는 뜻이고요. vary는 다양하다는 뜻이죠. 서로 반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말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했었죠. 마지막 하나만 풀고 잠깐 쉽시다. 8번 보세요. 8번은 보시면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죠. 제목으로 적절한 겁니다. 1번 A farmer's goal, 농부의 목표. The best harvest every year, 매년 북년. 이거 아니죠. 매년 북년 이거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농부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죠. 오케이? 좀 더 가볼게요. 2번 The reason farmers who fail in farming do not go hungry. 농사를 망친 농부가 굶지 않는 이유. 이건 말도 안 되죠. 3번 A farmer's desire to maximize the production of various crops. 다양한 곡물의 생산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농부의 욕망. 농부의 욕망에 대한 말하고 싶은 겁니까? 4번 field scattering. 들판의 다각화. Preparation for the worst agricultural production. 최악의 농업 생산에 대한 대비. 오케이? 됐어요? 5번 Various ways to overcome low agricultural production. 그러니까 낮은 농업 생산량을 극복해내는 다양한 방법. 그런 건 없죠. 됐어요? 오케이? 정답 4번. 되셨죠? 자, 봅시다. 우리 6층이군요. 우리 학원이 6층에 있잖아요. 너희가 1층에 왔어요. 1층에 왔어. 가장 빠른 이동은 뭡니까? 벽 타고 창문으로 들어오고. 그렇지. 스파이더맨이죠. 이게 제일 좋죠.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게 엘리베이터죠.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요? 날아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이만큼이랑 됐습니까? 오케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렇죠. 계단 하나에 2층씩. 해리포터 계단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뭐 사고. 아까 맞을 거 있었는데 안 맞았죠? 그렇죠. 봐봐.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보다 효율적인 건 뭡니까? 이거잖아요. 줄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계단을 사용한다고요. 왜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얘 대신 얘를 사용하는 거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적인 단어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트레이드가 뭐예요? 막교환이죠. 막교환. 뭘 막교환한 겁니까? 너희가 일직선으로 올라오면 뭐 해야 돼요? 밧줄 타고 올라와야 돼. 힘들잖아. 힘들죠. 힘이 많이 들죠. 얘는요. 거리가 길어지는 대신 힘이 덜 들죠. 그걸 트레이드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오케이? 막교환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까? 가볼게요. If you want to use the inclined plane to help you move an object and wouldn't, then you have to move the object over a longer distance to get to the desired height. Then, if you had started from directly below and moved upward. 동사 지금 3개, 접속사는 2개. 제일 먼저 if요. 만약에 당신이 경사면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뭐 하려고? To help you move an object. 어떤 물체를 이동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물체를 옮기기 위해서 경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원한다면 You have to move the object over a longer distance. 당신이 longer distance 보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할 겁니다. To get to the desired height. 당신이 원하는 6층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보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돼요.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거죠. Then
보다 먼 거리라고 했으니까 than이라는 표현 나오죠. 만약에 if you had started from direct below and moved upward, 바로 밑에 와서 일직선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잠깐만, 이 표현 있잖아요. 바로 밑에 와서 directly below and moved upward. 이 표현을 조금만 바꿔서 말하면 바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걸 vertical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오케이? vertical, 수직 이동을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당신이 경사면을 사용한다면 경사면 사용해요. 경사면과 약간 이제 분위기 약간 그런 거죠. 저 새끼 실수 하나만 해봐 아주 그냥 물어 뜯어 주리라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냥 경사면을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수직 이동이라고 할게요. vertical. 오케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경사면을 사용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에서 경사면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동거리가 많죠.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잠깐만.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동거리가 많다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데 왜 그런 짓을 해야 되죠? This is probably already clear to you from a lifetime of stair climbing. 이게 사실은 이제 이 경사면 이동이 뭡니까? 이 경사면 이동이 바로 계단이죠. 이 계단 오르기라고 하는 것이 경사면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Consider.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All the stairs you climb compared to the actual height you reach from where you started. 동사 지금 4개. 접사는 stairs you climb. 여기에 대시 있죠. 당신이 오르는 그 계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Compared to 뭐랑 비교해서 the actual height you reach. 당신이 도달하는 그 높이, 실질적인 높이에 비교해서 당신이 올라간 계단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부터? From where you start. 여기 from where 이게 좀 낯설 수 있는데 from 여긴 the place란 단어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From the place where you started. 당신이 시작한 그러한 장소로부터 실제로 도착하는 높이랑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This height is always less than the distance you climb in stairs.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항상 you climbed in stairs. 계단으로 당신이 올라가는 거리보다 언제나 항상 짧기 마련이죠. 됐습니까? 계단을 오르면 아까도 말했지 계단 오르면 짠짠짠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계단 오르기로 그냥 적어볼게요. 계단 오르기로 20m를 이동했다고 칩시다. 20m를 이동하면 수직 이동을 했을 때는 몇 미터 이동하겠어요? 한 10m 정도 이동한다고 칩시다. 사실 10m보다 짧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동한다고 칩시다. 그럼 언제나 수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높이 요걸 이제 본문에서는 높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높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less 하죠. 보다 더 적어요. 이동 거리는 항상 이쪽이 많은 거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좀 말을 바꿔서 다시 해볼게. 다른 말로 하면 more distance in stairs. 계단에서의 더 긴 거리가 is traded, 맞교환되어진 겁니다. For less force to reach the intended height. 그 의도되어진 높이에 다다르기 위한 보다 적은 힘과 맞교환되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경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적게 들고요. 수직 이동하는 것은 힘이 많이 들게 되죠. 수직 이동을 하는 거니까요. 밧줄 타고 올라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 여기서의 거리와 힘이라고 하는 것, 이 전체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traded.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럼 스파이더맨은 왜 그냥 그러고 날아다녀요?
그렇죠. 걔는 어차피 힘이 안 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걔는 그냥 밧줄이란다. 거미줄 타고 날아다니는 거겠죠. 오케이? 됐어요? 뒤에. Now, 이제 if we were to pass on the stairs all together and simply climb straight up to your destination from directly below it, it would be a short climb for sure, but the needed force to do so would be greater. 동사 지금 3개. 접사는 만약에 말이야, if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 but 그러나 이렇게. 근데 잠깐만. 동사의 개수랑 접사의 개수 세다 보니까 문장 한번 쭉 다 읽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if 주어 were it would be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보다 가정법이다. 가정법 문장을 쓰고 있다라는 거 정도. 가정법 쓰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pass on the stairs all together and simply climb straight up. 당신이 계단을 지나쳐서 climb straight up to your destination. 당신의 목적지까지 수직 이동을 팍 한다면, 수직 이동을 한다면, it would be a short climb for sure. 분명하게, for sure, 분명히 이동 거리는 짧아질 겁니다. 오케이? 이동 거리 짧을 겁니다. 이동 거리는 짧을 건데, but 그러나 the needed force, 그 필요로 되어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to do so,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 to do so,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would be great. 훨씬 더 클 겁니다. 힘들지. Therefore,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we have stairs in our homes rather than ladders. 이 ladder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ladder가 의미하는 바는 요거죠. 수직 이동을 이용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가 계단이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됐죠? 얘와 얘를 맞교환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글의 내용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바라볼까요? 몇 번 보시냐면 2번 보세요. 2번을 풀어볼게요. 2번. 2번 답 써보세요. 자, 다 써볼까요? 1번. Why we have stairs in our home? 우리는 왜 집에 계단이 있는가? 이 계단이 있는 것에 대한 이유입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나오긴 했지만 그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두 번째. How to climb straight up to one's destination. 수직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사다리를 어떻게 탈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3번. Why human beings want to move upward? 인간은 왜 위로 이동하고 싶어 할까? 난 원치 않는데. 아니죠. What helps you to get to the desired height? 원하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니죠. 5번 보니까 Why we use stairs without using vertical distance? 우리가 이런 vertical distance, 한마디로 수직 이동이 아니라 왜 수평 이동, 즉 계단을 이용하는가? 이게 되는 거죠. 1번도 나쁘지 않지만 이 이야기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5번 보세요. 5번 정답 써보세요. 5번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서 플러스고 어디서 마이너스고 이걸 찾으라는 거죠. 오케이? 민재 몇 번? 5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이 그 힘이 needed force, 힘이 더 적게 드는 게 아니죠. 힘이 더 많이 들어야 되죠. 아니 힘이 적게 들면 그 버티컬 이동을 하죠. 됐죠? 오케이? 다음 갑시다. 26번으로 갈게요. 자, 볼까요? 준환,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뭐예요? 국어. 수학은요? 네.
수학은. 봐봐. 준환이는 국어를 잘하고 수학을 못한대요. 오케이? 우리 수학 누가 잘하냐? 우리만. 윤호 수학 잘해요? 윤호는 이거 이번 산점수 몇 점인지 알려드릴까요? 42점. 3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상당했어요? 29점이야. 윤호는 수학을 잘한대요. 국어는요? 어때요? 하나 맞아서. 자, 봐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준환이가 대장이죠. 준환이가 윤호한테 말하죠. 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말하겠죠. 근데 윤호가 이 상황이 되면 준환이한테 말하겠죠. 사칙연산은 할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구구단은 외웠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오케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어떤 한 영역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영역도 있죠. 오케이? 나 같은 경우가 영어는 좀 해요. 까먹었어. 그래서 수학 같은 게 보면은 수학은 거의 장애 수준이거든요. 나는 핸드폰에 왜 번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에도 왜 번호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장애가 있죠. 이런 거잖아요. 오케이? 어떤 부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딱 그 얘기예요. 딱 거기까지. 오케이? 가보죠. Followers. follower라고 한 겁니다. Follower라고 하는 것이 can be defined by their position as subordinates or by their behaviors going along with the leader's wishes. 누가 대장입니까? 대장이 누구예요? 대장이란 사람의 너희가 생각하는 대장은 누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장의 자질이 뭐냐고. 야 무슨 종교 집단도 아니고. 대장이라고 하는 건 지시하는 사람이죠. 누군가가 지시하면 그게 대장이 되죠. 그러니까 지시하는 것이 있고요. 지시된다.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에 대해서 복종하는 사람이 있겠죠. 지시하는 사람이 대장이 될 거고요. 복종하는 사람이 follower, 추종자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이 follower라고 하는 것은 그 subordinate이 뭡니까? 부하죠, 부하. 하급자. 부하로서의 지위 또는 their behavior going along with the leader's wish. 리더가 원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follower를 알 수 있죠. 다시 follower의 특징은 두 가지죠. 첫 번째, subordinate. 여기서 subordinate 또 ord가 있잖아요. 오더죠. 순서. 그 지위에 아래에 있는 거, 아래 지위에 있는 거죠. 이런 거고 어떤 거? 그리고 leader's wish. 리더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이게 follower예요. but 그런데 있잖아. 그러나 이 follower라고 하는 것이 also have power to lead. 어머나.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네요. follower는 따라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but 이 follower라는 사람들이 뭘 하기도 해요? 얘가 리드를 하기도 한대요. follower가 리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followers empower leaders as well as vice versa. 이 표현 참 재밌는데 vice versa 무슨 말입니까? 반대도 마찬가지 이거죠. 반대도 마찬가지. 오케이? follower가 리더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리더가 follower에게 힘을 주기도 하는 거죠.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follower가 리더가 되기도 하고 리더가 follower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가볼까요? This has led some leadership analysts like Ronald Heifetz to avoid using the word follower and refer to the others in a power relationship as a citizen or constituent. 여기서 이 has led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lead란 단어 뒤에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가 cause의 뜻이 돼요. 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기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 this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follower가 리더가 되기도 하고 리더가 follower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일방적인 follower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some leadership analyst 몇몇의
리더십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로날드 하이페츠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to avoid using the word follower, follower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였죠. 잠깐만, 목적어 목적보, 얘가 이것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follower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대요. 그럼 그 단어 말고 못 쓰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걸 회피하고 refer to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을 in the power of leadership, relationship, 그 relationship, 그 힘의 권력 관계, 힘의 관계에서의 다른 사람을 뭐 citizen or constituent 이라고 언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리드를 하기도 하잖아. 팔로워가 리드를 하기도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follower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안 한다? follower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follower가 아니라 뭘 사용해요? citizen. 또는 이 표현이 더 재밌는데 constituent가 뭡니까? constituent는 구성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성원. 오케이? 왜냐하면 얘가 평생 리더인가, 얘가 평생 팔로워인가 아니잖아요.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표현도 참 재밌게 했죠. 힘의 관계에서의 다른 사람. 오케이? 힘의 관계가 힘을 주는 사람, 힘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the others in a power relationship, 힘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원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요. follow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Heifetz is correct. 하이페츠라는 사람이 맞아요. That too simple a view of followers can produce misunderstanding. 근데 이 하이페츠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나치게 단순하게 팔로워라고 말해버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팔로워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오해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얘는요, in modern life,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wind up being both the leaders and followers. 리더가 되기도 하고 팔로워가 되기도 하죠. And the category can become quite fluid. 근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fluid, 흘러갑니다. 유동적입니다. 그 상황 유동적이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수학을 잘하고 국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오케이? 나는 모든 걸 다 못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최소한 숨은 잘 쉬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라도 하나 잘하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모든 걸 잘할 수 없죠. 모든 것에서 리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자기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망하죠. 당연히.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어요? 그 며칠 전에 그 얘기 나왔죠. 수능 이야기 나왔었죠. 그 내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인터넷을 하다가 혼자서 인터넷 화면을 보다가 쌍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보다가 그냥 좀 이렇게 기분 나쁜 기사나 안 좋은 기사 나오면 그냥 보고 그러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며칠 전에 학원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앉아서 막 뭐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 창을 딱 열었는데 그 기사가 메인에 떠 있는 거야. 딱 제목을 딱 보자마자 정말 나도 모르게 쌍욕을 했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수능이, 이건 정말 지극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 수능이 죽기 직전까지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혀 깨물어서 죽어버릴 만큼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아주 이상적인 건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학 능력이니까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검증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대학에 간다. 이상적이죠. 근데 이게 이상적인 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가 존재합니까? 대학 서열이 존재하잖아요. 대학 서열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만 되면 못 가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이렇게 돼 있으면 현실을 반영해야죠. 수능이 굉장히 어려워야 된다. 그래서 라떼 시절에는 그냥 라떼는 그냥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400점 만점 등급 없어요. 등급 없고
400점 만점에 점수.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잖아. 그냥 줄 세우는 거거든요. 전국에는 50만 명 줄 세우기예요. 쫙 줄 세워서 몇 등 어디, 몇 등 어디 딱 이거거든요. 근데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려워야 돼요. 대단히. 그래서 이번 수능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아직 1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고3들은 지금 이 얘기 듣자마자 경로했거든요. 나는 수시로 대학 가야지라고 하던 애들도 갑자기 야 그럼 이번 수능 쉬운 거야? 대통령이 쉽게 낸다고 했으니까 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나 그럼 수능도 해봐야 돼? 그 한마디에 요동치잖아요. 실제로 지금 수능 출제위원 그 학평이잖아요. 6평 있었잖아요. 6평 있었는데 지금 평가위원장 잘렸어요. 해고됐어요. 해임됐어요. 이번 수능 6평 난이도 조절 못했다고 잘렸어요. 실제로. 쉽게 냈어요. 그 수능 그리고 지금 수능 평가원 있잖아요. 수능 평가원 압수수색한다고 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런 거 하고 있대요. 압수수색이라는 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검찰 또는 경찰이 와서 내 집을 뒤지는 거예요. 그냥 다 뒤지는 거야. 전부 다. 그들에겐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뒤지는 건데 지금 수능평가원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흥미롭죠. 아무튼 재밌어요. 자 봐봐. 잘해봐.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웠으면 좋겠고 원래 내가 예상했었던 것은 요번 올해 수능 영어가 어려울 수 있겠다. 꽤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건 3월 모의고사가 3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가 아주 어려웠잖아요. 3월 모의고사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말했지만 1.9% 1.98%가 1등급이었어요. 3월 모의고사에서 고3 그러니까 아주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요번 수능이 좀 많이 어려웠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말이 길어지면 욕 나올 거라서 여기까지만.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사실 이제 항상 리더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추종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가볼게. Our behavior as followers. 오 재밌는 표현 나왔죠. 팔로워로서의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요. As our objectives change. 우리의 목적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과업이 바뀜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수학 얘기할 거야. 윤호가 깝치겠죠. 자 국어 얘기할 거야. 깝친 애가 달라지겠죠. 그죠? 갑자기 국어는 나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뒤에 If I trust your judgment in music more than mine, I may follow your lead on which concerts we attend. 까지. 동사 지금 3개죠? 만약에 우리가 음악 연주회 같은 거 할 거야. 콘서트 같은 거 할 건데 네가 음악적 조예가 더 깊어. More than my own. 나 자신의 것보다 your judgment, 당신의 판단에 더 많이 의존을 한다면 I may follow your lead. 당연히 너 따라가죠. 널 따라가야죠. Lead on which concert we attend입니다. Which concert we attend. 우리가 어떤 콘서트에 갈지. which 콘서트 의문사입니다. 오케이? 어떤 콘서트에 우리가 갈지에 대해서 왜냐면 네가 음악적 조예가 깊고 네가 일가견이 있으니까 even though you may be formally my subordinate in position. 지위라는 면에서 네가 더 낮을지라도 당연히 널 따라간다는 거죠. 이렇게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것들도 있잖아요. 내가 나이도 더 많아. 더 늙었어. 더 높은 곳에 여기 그냥 단상 위에 서 있어. 가르치는 역할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의사를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해 공식이요? 그거 몰라도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죠. 몰라도 된다 이런 거. If I am an expert on fishing. 근데 만약에 내가 낚시 전문가야.
그러면 you may follow my lead on where we fish, regardless of our formal position or the fact that I follow your lead on concert yesterday. 동사 지금 4개. 근데 만약에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낚시 전문가야. 그러면 너는 내 말 따라와야지. 뭐에 대해서? Where we fish. 우리가 어디서 낚시질을 할 거냐에 대해서 넌 날 따라와야지. 내가 전문가인데. 오케이? 내가 리더인데. Regardless of your formal position or the position. 뭐와 상관없이 이 공식적인 지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어제는 당신을 추종했다, 따라갔다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네가 날 따라와야지 라는 거죠. 됐습니까? 사실 글 전체는 딱 요 정도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면 어디 갔니? 여기요. 여기. Our behavior as followers changes as our objectives change. 이름에 따라서. 됐죠? 딱 요 정도면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됐죠?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오케이? 그 리더와 팔로워라고 하는 관계가 바뀐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되셨죠? 몇 번 보실 거냐면 자, 몇 번 보실 거냐면 6번을 보세요. 6번 문제 보세요. 6번을 보니까 빈칸 2개를 채워야 되는 거죠. 야, 책을 안 갖고 왔으면서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목숨이 2개인 거야? 자, 6번 보세요. 이 보니까 But followers, 이 추종자들은 also have power to lead. 추종자들은 따라가는 힘, 리드하는 힘이 있기도 합니다. Followers, 이 follower가 blank leader, 리더에게 이렇게 해줘요. As well as vice versa,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리드를 얘가 하기도 하고 얘가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리드라는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리드하다가 들어가는 거니까 1번 resist, 저항하다 아니죠. 2번 obey, 순종한다. believe, 믿는다. think, 감사한다. empower, 권력을 부여한다. 5번이 되겠죠. 저 뒤에 가보니까 if blank your judgment in music more than mine, my own, 나 자신의 것보다 음악에 대해서는 당신의 판단을 뭐 해야 돼요? 신뢰한다면, 그걸 믿고 따른다면, 추종한다면, follow란 단어가 들어가면 딱 맞겠죠. 됐죠? 정답은 5번 되겠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9번 보세요. 9번. 제목을 써야 돼요. 주제를 써야 돼요, 주제. 그럼 봐봐, 여기 보세요. 주제를 쓰라고 했어요. 그럼 주제를 쓰라고 했으면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단어가 뭡니까? change잖아요. 그게 몇 번입니까? 4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지, flexibility라고 나왔죠. flexibility가 뭡니까? 유연성이죠.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뀐다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니까 정답 5번으로 쓰라고. 됐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다음 갈게요. 자, 가볼까요? 그럼 여기서 제일 상징적인 단어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상징적인 단어. 그렇지. 되게 비유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어딨냐? 발가락 당기기. 나만 안 보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발가락 담궈보기. 이게 뭡니까? 발가락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발가락을 담가본다 라고 하는 것이 체험해 본다는 얘기죠. 그럼 질문 하나 해보죠. 이 발가락을 담가본다고 동의어를 찾아볼래요? 테스팅 더 옵션. 그렇지. 사실은 여러 개죠. 여기도 있어요. 미니 코스. 미니 코스라고 하는 것도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뭐도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 test it 이렇게요. 테스트 해본다 정도요. 됐죠?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있어요. on a smaller scale. 그렇죠? 보다 작은 규모로. 그러니까 체험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너희 만약에 그 부모님, 엄마랑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새로운 만두를 팔아요. 이 만두를 살 건지 말 건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시식을 해보죠. 근데 정말 웃긴 건 만두보다도 훨씬 더 비싼데 우리가 그냥 시험 삼아 해보지 않고 그냥 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집이에요. 집이요. 집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 살아보지 않고 결정하죠. 그잖아요. 차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시승이라는 걸 하는데 시승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시승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3분은 차를 본 거죠. 차다. 이거죠. 3분은, 야, 3분은 넘어야지 않냐? 근데 시승할 때 시간이,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게,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15분 되거든요. 15분에서 한 20분. 왜냐면 이제 전체가 20분 세션인데 5분 동안 설명해요. 이 차가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실제로 운전하는 시간 15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 타면 보통 몇 년 탑니까? 10년이요? 10년 다. 10년까지는 못 가죠. 그러니까 10년 타면 진짜 오래 탄 거고요. 5년? 그쵸. 한 5년 정도 타고 5년에서 한 7년 정도 타고 바꾸죠. 근데 내가 5년 동안 탈 건데 15분 시승하고 우리는 그 큰 돈을 지불하죠. 집 한 번 사면 1년마다 옮기지 않잖아요. 꽤 오랫동안 사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죠. 이렇게 좀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씩. 또 뭐도 있어요? 신발도 마찬가지죠. 신발도 마찬가지로 꽤 비싸잖아요. 근데도 우린 그냥 시험해 보지 않고 하죠. 이렇게? 저러다 지훈이는 죽을 수도 있겠어요. 자꾸 딴 얘기가 떠들고 있네요. 되게 용감한 거죠. 자, 해야 안 되죠. 보죠. 드디어 번덕지 한다. 자, 우리가 종종 face with a higher level decision, 굉장히 고차원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Where we are unable to predict the result of those decisions.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죠. 쉽게 예측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In such situation, 그러한 상황들에 most people end up quitting the option altogether because the stakes are high and results are very unpredictable. 동사님 3개예요. 접선은 because,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묶어주죠. 잠깐 표현 하나만 밑줄. end up ing. end up ing가 뭡니까? 결국 뭐뭐하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만두죠. 결국엔 그만둡니다. The option altogether. 결국은 그 선택을 전부 다 에이 안 해 라고 해버린다고요. 왜냐하면 그냥 안 해 몰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the stakes are high. 대가가 너무 커요. 그 결과가 결과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 몰라 안 해 이런 거죠. But 그러나 there is a solution for this.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잠깐. 그러면 필자는 앞에 나와서 결과가 예측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 우리가 좀 손해 볼 수도 있는 거기에 대한 책임 여기 나오죠. 걸려 있는 것이라는 건 책임, 거기에 대한 일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높을 때 몰라 안 해. 그것에 대해서 이건 문제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high level decision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high level decision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결과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아요. 결과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고요. 여기에서 손해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요. 그럼 나는 그냥 스테이크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걸려있는 거. 혹시라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원래 스테이크는 무슨 뜻이냐면 분량이란 뜻이에요. 자기 분량.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높기도 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합니까? 그냥 포기. 안 해. 그냥 안 해요. 근데 이건 큰 문제예요.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에 대한 필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지 마. 해결책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You should use
The process of testing the option on a smaller scale. 보다 작은 규모로 맛보기를 해보는 거죠. 해결책이 뭡니까? 필자가 말하는 그 해결책은 바로 맛보기죠. 그냥 나는 맛보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케이? 그 맛보기라고 하는 것이 소규모 체험 이렇게 말할게요. Small scale. 오케이? 소규모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In many situations. 아주 많은 상황들에서 it is wise. 어이쿠. 그리고 나서 보니까 it is wise. 이거 뭐 한 겁니까? 필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이 아니죠. 팩트가 아니에요. 이건 오피니언이죠. 좋다라고 말했으니까요. 이게 더 현명한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뭐가요? 발가락을 담궈보는 것이요. 이 표현을 필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표현을 dip the toe, your toe. 발가락을 담가봐 라고 말했어요. 발가락을 담겨봐. In the water, rather than dive into head first. 대가리부터 들이밀고 뛰어들기 말고 그것보다는 발가락을 먼저 담가봐라. Recently. 네. rather than 이렇게요. 이렇게. Recently, 최근에 I was about to enroll in an expensive coaching program. 잠깐만, 이거 뭐 한 겁니까? 예시. 이게 좀 비싸. 코칭 프로그램이 좀 비싸서 어떡하지? 근데 이제 내가 비싼 돈 들여서 들었는데 좋을 수도 있고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측이 잘 안 되잖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expensive program. 이 비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I was not fully convinced. 잘 모르겠어. How the outcome would be.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예측이 잘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Not fully convinced. Unable to predict. 똑같은 말이죠. 예측이 안 돼요.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예측도 잘 안 되고요. 잘 모르겠어요. Therefore,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I used this process by enrolling in a low-cost mini course with the same instructor. 그 동일한 선생님의 미니 코스라고 하는 것을 등록함으로써 이 과정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여기서 세 번째 뭐가 된 거야? 미니 코스죠. 미니 코스를 들어봤다. This helped me understand his methodology, style, and content. 이렇구나. 이런 교수법, methodology, 이런 방법론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수업하시는구나. 내용이에요. And I was able to test it with a lower investment. 작은 투자로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And less time. 작은 투자와 시간과 보다 적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었죠. Before committing fully to the expensive program. 좀 비싼데 그 비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쏟아붓기보다는 완전히 쏟아붓는다. Head first. 아까 머리부터 대가리부터 들이밀고 뛰어든다. Head first 하기보다는 체험이라는 걸 해봤다. 이런 거죠.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오케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 사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맛보기란 단어가 맛보기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맛보기를 가지고 가장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뭐니 해도 여기죠. 발가락을 담가본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1번을 보세요.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요지를 찾아야 되는데 잠 보세요. 요지 찾을 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발가락 담그기가 나오면 되겠죠. 발가락 담그기. 그럼 발가락 담그기를 찾아보세요. 어떤 겁니까? 발가락 담그기. 3번의 작은 규모. 정답이 3번 되겠죠. 간단합니다. 이거는 좀 쉬운 형태였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5번 보세요. 5번에 정답 먼저 고르시고 몇 번?
4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일부러 이게 장난친 거죠. 이 본문에서 I was not fully라고 썼는데 여기서 not을 지워버렸잖아. not을 지워버리고 convinced만 썼으니까 그냥 convinced가 아니라 unconvinced라는 형태 써야겠죠. 확신을 못한다. 확신 못한다. 이거 결과 예측이 안 된다. 이렇게 가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28번 가죠. 자, 읽어보세요. 자, 볼까요? 이거는 요 20년도 모의고사잖아요. 이때도 빈칸 추론이었었거든요. 34번이니까. 근데 꽤 난이도가 높아서 많이 틀렸었어요. 실제로 오답률이 꽤 높았었고. 왜냐하면 가용성 휴리스틱, 이게 뭔데? 여기서 availability heuristic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availability heuristic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heuristic이라는 표현 자체가 한국어에 없어요. 이 표현 자체가 한국어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해설지 보셔도 그냥 가용성 휴리스틱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럼 availability heuristic이 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되게 낯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딱 그냥 문제로 만난 거예요. 모의고사 그냥 문제로 만났다고요. 그럼 이제 일단 내가 모르는 내용들이고 낯선 내용들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되게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좀 차분하게 보도록 하죠. 일단 하고 싶은 말은 availability heuristic 스펠링도 헷갈리네. 오케이. availability heuristic 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일단 설명부터 이게 뭐냐면 refer to a common mistake. 이건 오해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어떤 오해냐? That our brains make by assuming that the instances or examples that come to mind easily are also the most important or prevalent. 동사 지금 4개. 우리가 두뇌에서 우리의 뇌에서 발생하는 실수거든요. 한마디로 가용성 휴리스틱은 실수예요. 오류야, 오류. 어떤 오류냐? by assuming that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떠오른 이즐리까지 쉽게 떠오른 예시가 쉽게 생각난 예시가 중요한 거야. 기억이 잘 났어? 중요한 거야. 이런 오해입니다. 됐어요? 다시 availability heuristic이라고 하는 것은 easily come to mind. 쉽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쉽게 머릿속에 떠올랐어. 무슨 뜻이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떠오르면 중요해. 이런 거죠. 이게 뭡니까? 이러한 오해를 availability heuristic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읽어봤으니까 이게 왜 오해죠? 이게 왜 오해예요? 우리 인간에게 뭐가 존재합니까?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 종류가 2가지거든요. 어떻게 해요? 단기 기억이 있고요. 장기 기억이 있죠.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있는데 단기 기억의 특징이 뭡니까? 말 그대로 휘발돼서 단기적으로 없어지거든요. 근데 단기 기억이 뭐예요? 방금 들은 거예요. 조금 전에 들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들었던 것이 단기 기억이에요. 근데 단기 기억을 무한까지는 아니지만 수없이 반복하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죠. 그럼 잠깐만, 쉽게 떠올랐어요. 딱 떠올랐어요. 그게 진짜로 내가 장기 기억에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라서 장기 기억에서 뽑아낸 것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 있어요? 방금 들었던 거. 방금 들었던 거라서 기억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방금 들었던 것 이꼴 중요한 겁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그게 availability heuristic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그 단기 기억에 의해서 뒤에도 기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이 잘난 것은 중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해라는 거죠. 됐습니까? 좀 더 가보죠. 뒤에 it shows that 그것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we make our decision based on the recency of event. recency가 뭡니까? recent가 뭐예요? 최근성. 사건의 최근성에 기반 두고 결정을 내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뒤에 we often misjudge.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어떤 잘못 판단하냐?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the event that have happened recently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our memories. 동사 지금 두 개. 접속사는 여기. 이렇게. 잠깐만. 최근에 발생한 그 사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의 빈도와 규모에 대해서 잘못 판단합니다. 왜요? 왜요? 왜 그렇게 되는데요? 뭐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죠.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 easily come to mind. 쉽게 떠올랐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recency of event죠. 사건의 인접성. 사건의 인접성. 이 사건의 인접성 라는 표현을 recently happened 이렇게 말했죠. 최근에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misjudge 하는 거죠. 왜요? 이건 실수니까요. 그건 오해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렇게 인접한 사건, 사건의 인접성과 최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기억의 한계 때문이에요. 그 기억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최근 1년 동안 발생했던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방금 어떤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최근 1년 동안 모든 사건들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 적이야. 별로 안 중요해.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기억합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방금 들었던 얘기인데 또 나왔어. 엄청 자주 나오는구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오해예요. According to Harvard professor Max Bazerman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Managers conducting performance appraisal often fall victim to the availability heuristic. 여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동격이 되겠네. Max Bazerman 이라는 사람이 Manager conducting performance appraisal. 그러니까 conducting performance appraisal. 다시 말해서 너 잘했다. 너 잘했네. 이 평가의 다시 수행 평가에 대해서 실행하는 매니저가. 오케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하니 못하니 퍼포먼스 어프레이저를 컨덕트하는 매니저가 이 매니저들이 often fall victim to the availability heuristic. 이 사람이 availability heuristic의 희생자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예시 정도로 보면 되겠죠. 예시. 예를 들어서 이 평가를 한단 말이야. 이 평가를 하다 보면 이 availability heuristic에 대한 희생자가 되기 쉽대요. 무슨 말이냐? 가볼게. The recency of event. 사건의 인접성이라고 하는 것이 hardly influence a supervisor's opinion during performance appraisal.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하필이면 평가 기간 동안 잘한 거야. 하필이면. 계속 못하다가 평가 기간 동안만 잘했어요. 이 평가를 내릴 때, 자, 이렇게 합시다. 10일부터 15일까지 요 기간이 평가 기간이에요. 평가 기간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1일부터 9일까지 구간이 있을 거고요. 16일부터 30일까지 이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구간이 있다고 봐. 응? 근데 A라는 애가 F 이 기간에도 F 맞다가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이때만 A 이렇게 했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평가를 내려보죠. Managers
give more weight, 더 많은 가중치를 둡니다. To performance during the 3 months prior to the evaluation than to the previous 9 months of the evaluation period, because the recent instance dominate their memories. 얘가 매니저가 give more weight, 더 많은 가중치를 두죠. 어디다가? To performance during the 3 months prior. 여기다가만 가중치를 두는 거죠. To the evaluation then prior to the evaluation, 그 평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3개월에만 이제 가중치를 두죠. then 뭐보다? To the previous 9 months of the evaluation period, 그 9개월 전보다 3개월 전에만 가중치를 두죠. 왜요? 왜냐하면 because the recent instance dominate their memories. 그 최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억을 dominate 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기억을 dominate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렇게 되는 이런 평가가 availability heuristic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기억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 때문에. 인접성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요. 뒤에 The availability heuristic is influenced. 아예 대놓고 말했죠. 이 availability heuristic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습니다. By the ease of recall. 잠깐만, ease of recall. 회상의 편의성. 회상의 편의성. 이걸 필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상의 편의성. Ease of recall 이라는 표현을 썼죠. 회상의 편의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Or retrievability of information of some event. retrievability라고 썼는데 retrieve가 뭡니까? retrieve 다시 뽑아내다, 산출해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retrievability죠. retrievability. 회상 가능성. 오케이? 회복력이라 썼구나. 회상 가능성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잘 떠올리는 것, 기억 잘 나는 것 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가중치, 여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Ease of recall suggests that if something is more easily recalled, 만약에 어떤 것이 더 기억이 잘 나잖아? 그러면 you think that it will occur with a high probability. 회상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무엇인가가 당신 기억 속에 더 잘 기억이 났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당신은 그것이 높은 확률을 가지고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글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는 아니에요. 그냥 글 전체가 availability heuristic 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인 거죠. 오케이? availability heuristic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 그 논리, 발생하는 논리와 그 이유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몇 번을 보시냐면 1번 볼게요. 1번. 문맥상 어휘. 문맥상 어휘. 단어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준환 몇 번? 4번 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더 많은 가중치를 넣어야죠. 가중치를 적게 두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를 높게 둔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어휘 문제는 내가 항상 말했었지만 뭐 반이요. 반대말을 집어넣어서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찾으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